영화는 열차와 함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1894년 프랑스의 한 키네토스코프 상영업자로부터 영화를 더욱 싸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발명가 루이미에르 형제는 당대의 재봉틀에 사용된 가널 장치를 본떠 작고 효율적이며 촬영 장비이자 영사 장치인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했고, 이 장치에 특허를 낸 후 같은 해 12월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을 극장에서 유료 상영하였습니다. 바로 영화의 도착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는 토머스 에디슨이 개발한 것으로, 이 장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수익성이 떨어졌던 것인데, 이를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루이미에르 형제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영사기의 형태로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영화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화를 탄생시킨 사람들은 에디슨과 루이미에르 형제, 즉 발명가이자 사업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처럼 영화는 자본주의적 욕망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뮤지컬과 대중음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대중예술들은 클래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고전 예술에 종사하던 예술가들은 권력층과 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작업을 했죠.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첫째, 예술 자체에 조예가 깊은 애호가들만 상대로 작업할 수 있었고, 둘째, 상업적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세련되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영화는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익을 만들어내야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대중예술로 출발하였습니다. 열차의 도착은 세련된 아름다움의 추구도 아니고 신성에 대한 찬양도 아닌 신기한 구경거리, 돈벌이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예술로만 규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사실 무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산업이었으니까요. 어떤 예술이든 그 창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형식과 내용이 강하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작품 자체로만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소련에서는 과거의 클래식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영화 산업의 시스템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산당에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사상 검증에 이상이 없다면 영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당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대신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감독들은 봄에 봄을 찍고 겨울에 겨울을 찍는 환상적인 촬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갈등을 가진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계급적, 정치적인 함의를 품게 되어 버리니까요. 이런 시스템에서 영화사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걸작을 만들어낸 감독이 바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입니다. 개인적으로 타르코프스키는 영화를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극도로 아름답고 장엄한 시로 표현해낸 극소수의 감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소련의 영화 제작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날에는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개탄하는 것은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영화는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던 거대의 자본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도착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최초의 영화들은 모두 무성 영화였습니다. 이는 동시녹음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예 발명가들이 영화에 소리를 입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는 정확하게 1초가 24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도 정확한 프레임 수를 유지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위해 60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무성영화의 카메라는 초당 15에서 18 정도로 불규칙한 프레임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영상으로 보면 좀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들 뿐이지만 이런 불규칙한 프레임에다가 음성을 싱크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싱크시킬 수 있었다 하더라도 소리가 상당히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영화들은 무성 영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사는 영상 사이에 글씨로 써 넣었고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피아노 연주자가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도 현장의 대사를 완벽하게 녹음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와이드샷이나 대규모 군중이 나오는 몹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프레임 밖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배우들의 몰입이나 의상 분장의 문제로 예능처럼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아직도 현장의 대사 녹음은 가이드로 쓰고 ADR, Additional Dialogue Recording을 통해 대사를 다시 녹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배우들은 현장의 감정을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시스템이 이렇기에 배우들도 여기에 적응했고 헐리우드 배우들은 성우와 같이 후시 녹음에 아주 익숙합니다. 반면에 우리 영화 현장의 경우에는 되도록 현장 녹음을 살려서 가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기는 살아있지만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사가 사투리이거나 여러 가지 소음에 섞여 연기가 진행될 때 대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무성 영화의 이런 기술적 한계는 초기 영화 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독들이 대사 없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영화적 미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독특한 미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적 순간이란 아직도 대부분 무성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미학의 발전은 영화가 단순히 구경거리에서 예술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영화는 예술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예술에 대해 정의해야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은 우리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고 겉모습 뒤에 있는 현실을 표현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칸디스키는 예술은 내면의 비전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예술이라는 것은 숨겨진 본질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영화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사랑이 아름답다, 희생은 고귀하다, 때로는 개인이 집단에 의해 희생당한다, 위기에서 인간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와 같은 개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는 이런 개념들을 미장센과 몽타주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메타포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본질은 비언어적입니다. 언어는 의식의 영역에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적 창작물은 일단 의식의 그물망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화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 의식의 그물을 피해 우리의 무의식에 직접 충격을 줍니다. 영화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비언어적 소통 방식, 즉 비주얼 스토리텔링 방식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 영화에서 출발한 영화 미학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언어 중심으로 발달된 드라마의 미학과 대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TV 드라마의 조상님은 바로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당연히 언어가 그 핵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도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시대가 도착하면서 각각 고유하던 두 대중예술이 제대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지금 현재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미션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